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명의로 이 경향신문의 칼럼을 고발한 사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그 역풍은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촌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표를 깎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칼럼 고발 사건이 엉뚱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는 게 뭐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만 이번에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 시절 이야기입니다. 상계이 지사장의 칼럼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정말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상반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항명 같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심축인,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 기사도 고발하지 않겠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변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이해찬 당대표의 고발 사건,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고발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냈습니다. 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경향신문 칼럼 고발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언론관은 무엇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언론관에서는 민주당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불과 6년 전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외신기자클럽과의 이 기자회견 발언과 왜 지금 민주당 당대표의 행동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해찬 대표가 항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민주당이 언론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1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기에 반대하는,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 이 발언, 박근혜 정부의 언론가를 비판한 발언,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똑같은 더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물론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 당시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상케이 칼럼 고소 논란과 관련해서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만일 우리 당이 집권하면 거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지금 없습니까? 아니,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조차도 지금 고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밥 먹듯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선수입니까? 자, 전원책 변호사가 당시 JTBC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한테 질문을 합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고발할 거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 뒤집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관도 시험대에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시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정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검찰은 해당 기자를 기소합니다. 국제적인 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 재판은 진행됐고 결국 산케이 특파원은 무죄가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산케이의 평소 논조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정치 권력이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의 경우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색깔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우파 진영과 색깔이 좀 다릅니다. 신문을 어떤 색깔로 완전히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보 성향의 신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색깔이 비교적 비슷한 언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같이 논조나 별로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 신문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주당이 우리 당이 집권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정면으로 그 말을 어긴 겁니다.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자, 민주당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성접대 별장에 있었다. 이런 이유인가요? 그때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재고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라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 고소가 가진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 지금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 이렇게 말했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겁니까? 당대표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자, 민주당의 이 고발을 취한 뒤에도 뒤끝이 있습니다. 과거에 임미리 교수,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가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회였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또 고소 취한 뒤에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도 이해식 대변인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취하면 깔끔하게 취하지 왜 뒤끝이 그렇게 많은지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말이 없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주도한 윤호중 사무총장 이미 사전에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튼 이해찬 대표의 경향신문 칼럼 고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 유튜브 등에 고발을 했던 그 흑역사까지 들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